안녕하세요. 오일조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볼륨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 조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새벽 뉴스 시작합니다. 에너지정보청 EIA 원유 재고 발표입니다. 원유 재고는 680만 배럴 증가했고요. 예상치 250만 배럴 감소를 훨씬 더 많이 상회했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70만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 60만 배럴 감소와 거의 예상치와 부합합니다. 정제유 재고는 360만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치 90만 배럴을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쿠싱 지역 원유 재고는 164만 배럴 증가하면서 지난주 59만 배럴 감소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유사 가동률은 98.1%로 지난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98.1% 완전 풀가동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98.1%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가동률이 엄청 큽니다. 미국 원유 생산은 10만 배럴 증가한 109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원유 채굴수가 증가하면서요. 1100만 배럴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 유가는 WTI는 2.03달러, 브렌트유는 1.7달러 각각 급락했습니다. WTI 시간의 차트입니다. 박스권 이탈하면서 오늘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길고 긴 박스권이 드디어 이탈했습니다. 레벨도 한 단계 낮췄고요. 레벨이 여기에서 내일 머물지, 요 사이에서 머물지는 하루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하락인지 다시 이쪽 레벨 다시 올라갈지는 내일 하루 더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121선도 완전히 이탈했고요. 하단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저점 라인 시원하게 밀어낸 모습입니다. 브렌트유 시간의 차트입니다. 브렌트유도 시간에서 박스권을 이탈했습니다. 요 박스권 한 두 달 되죠? 두 달 동안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완전히 이탈하면서 레벨을 맞춘 모습입니다. 하지만 70달러대는 일단 지켜내면서 내일 70달러 이탈할지 아니면 지켜낼지 하루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휘발유 선물 시간의 차트입니다. 휘발유는 박스권이 좀 큽니다. 좀 큰데요. 이게 뭐 이만하죠. 이만한데 일단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저점 라인도 이렇게 지켜냈고요. 중요한 거는 갤런당 2달러대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갤런당 2달러대 이탈이 정말 요때니까 한 달, 두 달, 한 두 달 전에 이탈하고 다시 이탈한 거거든요. 의미 있는 수치고요. 지금 시간에서 1.81달러 하락 중입니다. 경유 선물 차트 시간의 모습입니다. 경유도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하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단까지는 일단 밀렸습니다. 121선도 이탈했고요. 갤런당 2.0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1.7달러 하락 중입니다. 상해 원유 선물은 시간에서 21선을 이탈했습니다. 11선도 되게 오래 지켰거든요.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근데 어저께 11선까지 밀리고 지금 시간에서는 21선까지 밀어내면서 1.61달러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휴장했고요. 니케이 지수는 전일 급등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이라고 좀 그렇고요. 한 0.68%, 121선을 일단 지켜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무역전쟁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했고요. 소프트뱅크는 2.63%, 닌텐도는 2.95% 각각 하락했습니다. 121선 지지받았으나 일단 이 고점 라인 어제 돌파 시도했으나 다시 이렇게 아래로 밀렸습니다. 121선 지지하는지는 오늘 하루 더 지켜봐야겠죠.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전일 경제지표 부진과 터키 우려, 그리고 위안화 약세,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했고요. 황제주 기준모태는 2.65% 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요 11선요, 이렇게 하락했으나 다시 반등,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11선 계속 두들기다가 결국 아래로 밀린 모습입니다. 이 저점 라인까지 다시 밀리는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 박스권, 그러니까 레벨도 지금 낮춘 거예요. 레벨도 낮추면서 요 레벨 요 레벨 안으로 못 들어오고 다시 요 레벨 쪽으로 밀린 모습입니다.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는 터키의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BP도 1.9%, 로얄 더치셀 1.9% 각각 하락했고요. 어제 구리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광산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광산주는 영국 증시에 많아요. 영국 증시에 많아가지고 광산주나 유가가 내리면 영국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제 폭스바겐도 3.49% 하락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업종이 하락하면 많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중국 텐센트가 바이두, 알리바바와 함께 3대 IT 기업 텐센트가 13년 만에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에 투심도 위축되었습니다. 적자가 난 건 아니고요.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제 게임 규제를 하면서 이제 모바일하고 PC 게임 매출이 많이 줄었죠. 그 부분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터키 의료와 텐센트 순이익 감소가 3대 지수를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텐센트가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는 6.18% 급락을 했어요.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IT 업종이 다 하락하면서 뭐 애플은 조금 상승했고요. 조금 다른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나스닥은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한국 지수는 2%대 좀 많이 하락했고요. 시카고 야간 선물은 어제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터키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가격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이 문제의 남유럽 3%대 이탈리아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찔끔찔끔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예전에 이탈리아, 그리스 우려 나오면서 국제유가 많이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나 이쪽 남유럽 쪽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주요 통화입니다. 달러가 이제 소폭 하락은 했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했지만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엔화가 어제 111엔대를 돌파했었으나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입니다. 유로화는 요즘 계속 하락했으니까 약간 반등했고요. 파운드화는 또 약세고요. 호주 달러도 간만에 약간 반등했습니다.
터키 리라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음봉 나오면서 6리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후에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여기에 위안화 환율입니다. 여기에 리라는 안정을 찾았지만요, 위안화 환율은 6.9 위안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6.9472. 6.9 위안대 돌파하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러다가 7위안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달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안화가 올라가면 약세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갑니다.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오늘 환율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달러가 지금 6.15원 상승 중입니다. 1130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면 환율은 반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중 코스피 움직임하고 외국인 움직임도 아주 중요합니다. 금 구리 가격입니다. 금 가격은 달러 강세로 하락했고요. 구리 가격은 뭐 터키랑 미국 또 중국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구리 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급락한 모습입니다. 많이 급락했습니다. 3.5%대 어제 광산주들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새벽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